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살기. 오늘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자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예요. 그리고 유대인이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정말 악명 높은, 사실 악명 높다는 표현 자체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가족은 그곳에서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아내까지 가스실로 보내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그 경험을 통해 저자는 진짜 삶의 의미, 왜 살아야 하는지, 인간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러한 저자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살아남을 가능성이 정말 엄청나게 희박한데도 끝까지 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 수용소 안에서 철저하게 나약하기 그지없는 한 명의 그냥 사람으로 살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정신과 의사는커녕 이름도 없었고 심지어 소매의 신분을 구별해주는 그 어떤 표시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누군가의 기분이 안 좋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그냥 손짓 하나면 가스실로 보내져서 수십 분 내로 그냥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때 저자는 만약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이런 실현과 죽음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누가 무엇이다 라고 딱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죠. 각자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스스로에게 찾아온 시련이라는 것의 목적을 찾아낸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성숙해 나갈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해요. 니체도 이런 말을 했었죠.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고요. 우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정신력, 적응을 해 나가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과거의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인 스스로의 정신력을 과소평가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걸 잘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나치 수용소 내에서 실제 저자가 겪었던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한 번은 초겨울 서늘한 날씨에 샤워를 하고 아직 몸에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내몰렸다고 합니다. 그냥 밖에 알몸으로 서 있게 된 거죠. 저자는 의사로서 판단하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기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 그 궁금증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밖으로 내몰려 서 있던 사람 중 단 한 명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자는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자가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것은 의학도로서 공부했던 교과서들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과서에서는 사람이 일정 시간 이상 잠을 안 자면 죽는다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틀린 말이었다는 거죠. 저자는 그때까지 자신이 세상에서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없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저게 저런 상태로 있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박살난 겁니다. 그 수용소에서는 엄청나게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을 강제로 집어넣어서 모든 사람의 몸이 포개져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베개 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발을 베고 자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잠자리에 신발을 갖고 들어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흙이 잔뜩 묻은 신발을 몰래 갖고 들어와서 그걸 베개 삼아 잠을 자기도 했어요. 그런 신발을 베고도 사람들은 잘 잤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자신의 팔을 베고 자야 했는데 마찬가지로 모두들 잠을 잘 잤다고 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당시 수감자들은 이를 닦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들 심각한 비타민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잇몸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했다고 해요. 셔츠 한 벌로 반년 동안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입어야 했습니다. 수도관은 얼어붙어 세수는 고사하고 손도 제대로 못 씻을 만큼 위생 상태는 정말 최악이었죠. 그런데 흙 속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찰과상을 입어 상처가 나도 그 어느 누구도 상처가 곱는 법이 없었다고 하고요. 수용소에 오기 전 엄청나게 예민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던 한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옆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잠을 깰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수용소에서는 동료의 몸 위에 포개진 채 불과 몇 센치 떨어진 곳에서 나는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주 깊이 잠을 잤다고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멘탈이 약한 걸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멘탈을 약하다고 생각하고 번거롭게 안 하던 거라서 굳이 적응하고 싶지 않으신 걸까요? 그럼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도대체 실연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실연이라는 건 도대체 인생에 왜 있는 건데? 라는 의문 말이죠. 예전에 저는 조금 창피하지만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름이었는데요. 모기는 도대체 왜 있지? 생태계 먹이사슬의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피를 식량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모기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 모든 것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막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모기의 존재의 이유는 뭐지? 라는 생각 말이죠. 막상 말씀드리고 보니 진짜 좀 창피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천한 경험으로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시련이라는 것 혹은 고통스러운 시기라는 건 모기와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게 저의 삶에서 중요했습니다.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게 있어서 저는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게 없었으면 저는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돌아 보았을 때 그땐 분명히 시련이었는데 다시 보니 인생 최대의 찬스였어요.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삶도 의미가 있고 소극적으로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건 역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적극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삶의 두 가지 키워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삶의 의미가 있다면 그건 바로 시련이 주는 의미라고 저자는 강조해요. 시련은 운명이나 죽음 같은 것처럼 우리 삶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죽음 같은 것들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운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지 혹은 없는지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지도 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운명이 날씨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날씨를 결정할 수는 없죠. 맑은 날, 비 오는 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을 우리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 그런 날씨에 겁을 먹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건지 아니면 그래도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딱 한 걸음, 두 걸음씩이라도 그 비를 맞으면서 걷고 뛸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100%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한두 걸음 더 나아간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거지 같은 날씨 속에서 비를 맞으며 걸어갈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실 거예요.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비 오는데 뭐 어쩌라고? 평생 비 오나? 어차피 그칠 텐데. 날씨가 좋든 나쁘든 그냥 나는 나고 오늘은 오늘이다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께 삶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자는 이 시련에 대해 그 삶이 용감하고 품위 있고 헌신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고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이 결정은 자신의 시련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이기도 하다라고 말해줍니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그 안에서 가장 절망적으로 만들었던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수용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해요. 저자는 그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일시적인 삶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수용소 내의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결국 자포자기에서 죽어가고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살아서 그곳을 나왔어요. 두 그룹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의 여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 믿음이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저자는 그 수용소 안에서 발견한 거죠. 이건 그냥 인간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수용소 안에 있으면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오늘 저녁에 내가 살아있을지, 10분 뒤에 내가 살아있을지 알 수가 없죠. 저자 역시 이런 상황에서 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이건 나치도 간섭할 수 없으니까요. 저자는 따뜻하고 쾌적한 강의실의 강단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청중들은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자신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고요. 강단 위에 있는 자신은 수용소에서 발견한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자는 그걸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처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 저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순간의 고통을 이기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이걸 정확히 반대로 보면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죽음을 부른다는 것이 되겠죠. 1944년 크리스마스부터 1945년 새해까지 딱 일주일간 저자가 있었던 수용소 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에 사망률이 증가한 게 강제 노역이 더 가혹해졌다거나 식량이 떨어졌다거나 혹한의 추위, 새로운 전염병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이 기간에 사망한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자가 관찰한 사람들 모두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바로 이어서 정신력까지 잃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용기와 희망을 상실하는 것과 신체의 면역력은 엄청나게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죽음을 초래한 결정적인 요인은 기대했던 해방의 날이 오지 않았다는 데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고통스럽게 절망했고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균에 잘 대응해오던 저항력이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 살고자 하는 의지는 마비됐고 그들의 몸은 병을 이길 수 없었죠. 여러분,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니체의 말을 전해드렸는데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말 기억나시나요? 저자에 따르면 모든 충고와 격려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대답은 나는 인생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미래에 대해 기대하고 자신의 미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면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말고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것, 원하는 삶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삶에 뭔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삶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삶의 의미는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삶에게 질문을 받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 매일, 매 시간마다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10분 뒤에 자신이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알 수 없는 그 아우슈비츠에서 저자는 바로 이 생각을 매일 하는 것이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살아남게 만든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그 생각들이 그곳을 살아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절망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었다고 해요. 저자의 말처럼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시련을 마주하는 그 사람의 엄청난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울면서 걸어간다는 것.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